네, 반갑습니다. 두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NX4 멤버스의 매니저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승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차량을 대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그런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확인해 볼 부분은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일단 정숙성은 뭐 누구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의 정숙성에 대한 얘기보다는 1.6 터보 가솔린의 하이브리드가 접목된 부분이다 보니까 힘에 있어서 확실히 230마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6 가솔린이 18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힘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부분하고 연비에 있어서 공인 연비가 지금 16km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연비 차이가 한 3.7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연비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급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힘이 넘쳐나네요. 지금 아마 이 1.6 하이브리드 자체가 소렌토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원 자체가 같기 때문에 소렌토 풀체인지보다 그렇지만 투싼 풀체인지 자체가 좀 작잖아요. 공차 중량도 작기 때문에 확실히 힘에 있어서는 소렌토 풀체인지도 저도 타봤지만 이 힘이 느껴집니다. 이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에 지금 제가 가속을 했을 때, 순간 가속을 했을 때 힘이 느껴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차체 급이 있다 보니까 이 양쪽 윈도우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거슬릴 정도의 풍절음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 바람이 지금 좀 이렇게 치고 있다, 요런 느낌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노면 소음은 제가 한번 좀 느껴볼게요. 잠시만요. 조금 더 밟아보고. 지금 시속이 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막 이게 바닥 노면 소음이 느껴질 정도로 좀 거슬린다, 뭐 이런 느낌은 없네요. 그런 느낌은 없고 확실히 제가 운전하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힘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가솔린을 탔을 때 하고는 또 다른 매력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네요. 확실히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로 사정이 조금 바뀌니까 바닥 노면 소음이 조금은 올라오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대시보드 쪽을 보면 여기 지금 요 매트를 하셨네요. 원래 순정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아도 상당히 개방감이 있죠. 개방감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쪽에 이게 지금 이제 프로 아래 단계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니어서 여기 하우징이 있어요. 기존 가솔린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풀업 들어가면, 여기 풀 디지털 들어가면 여기 하우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클러스터가 보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실제 타보니까 오히려 그게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클러스터에 하우징이 있는 게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기는 하네요. 오히려 없는 게 조금 약간 민둥산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전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렇게 하우징이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투싼 현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여기 이제 클러스터라든가 디스플레이 자체가 워낙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햇빛의 얼비침이나 햇빛 비침 자체를 할 수 있는 코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햇빛이 좀 비치고 있는데 아주 막 시인성 자체가 아주 얼비침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우징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가 딱 떨어질 노을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제 투싼 풀체인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가 않죠. 아까 제가 비교했던 소렌토 풀체인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아쉬워요. 이렇게 솔직히 개방감을 이렇게 넓혔다면 여기다가 HUD 정도 하나 정도는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페리를 좀 염두에 둔 남겨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매니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싼 NX4 멤버스 매니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싼 풀체인지는 이 유리를 만져보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옆에 차가 지나가는 차 소리가 실내로 그대로 유입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路面에서 보면 오히려 좀 더 정숙한 편인데, 이 옆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옆에 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들 자체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소렌토 풀체인지나 카니발처럼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있다면 조금 더 정숙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가 6단 자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솔린이 7단 DCT에 8단 자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뭐 6단 자동이라고 했을 때라고 해도 솔직히 이게 변속될 때 이질감은 전혀 없습니다. 네, 상당히 부드럽게 잘 가속이 되고요. 엔진 개입 타이밍을 못 찾지 않겠어요? 예, 저도 참 그걸 느꼈어. 그러니까 이게 단이 올라가면서 엔진이 이제 개입된다라는 거를 운전자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엔진 개입의 타이밍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투싼 풀체인지가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차가 없어서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가속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전에 제가 테슬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테슬라 모델 3를 한번 제가 시승을 했을 때 약간 그런 가속감의 느낌이 들 정도로 힘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소렌토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자체도 1.6 터보 하이브리드 똑같은 엔진 재원상을 쓰고 있죠. 근데도 전혀 힘이 부족함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투싼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차체도 작고 공차 중량도 작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런 힘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토크감이 상당하죠? 네, 토크감이 이게 그때 제가 전기차 탔을 때 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쭉 나갑니다. 투싼하고는 운전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진짜 이게 재미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모델 3를 시승을 하면서 느꼈었거든요. 야,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충전 어렵고 솔직히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운전의 펀적인 요소였는데, 이번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물론 전기차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만의, 또 1.6 터보 하이브리드만의 그런 230마력의 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상당히 그 스티어링 휠에 맞춰서 민첩하게 잘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미난 운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제 긴 거리를 시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 이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탄 느낌으로는 상당히 이게 패밀리카이지만 또 펀적인 요소도 상당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네, 재밌습니다. 네, 투싼이 이 정도의 승차감을 가져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괜찮네요. 네, 특히 이제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사륜이 없잖아요. 2륜만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속을 했을 때 뒤뚱거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뚱거림 없이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드한 느낌도 아니에요. 네,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분들은 약간 하드한 느낌의 세팅값을 싫어하잖아요, 서스펜션을. 근데 그렇게 하드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가 또 이게 막 뒤뚱거릴 정도로 무른 서스펜션도 아닙니다. 2륜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잘 만들었다. 정말 그 세계적으로 투싼 풀체인지가 잘 팔리는 베스트 셀링카잖아요, 현대 내에서도. 그런 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짧은 지금 시승 거리이지만. 근데 확실히 바닥路面 소음은 잘 못 느끼겠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많이 들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차 자체가 조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차 자체가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려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게 만약에 디젤이었다면 엔진 유입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뭐 워낙 요새는 잘 나오지만. 근데 이 윈도우 측면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이 엔진 자체가 조용하다 보니까, 아까 매니저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유리를 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조금은 거슬릴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조금은 있구나라는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 언덕에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언덕에서도 이야 괜찮네요. 저도 이제 계속 타보니까 네네 어떠셨어요? 이 중저속 구간의 토크감이 굉장히 풍부해요. 네 풍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토크감이 그 중고속에서는 이 토크감까지는 안 나와요. 네.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하는군요. 네, 그렇죠. 2km 이상급 정도 이제 주행을 할 때는 거기에서 더 밟으면 지금 이 중저속에서의 이 펀치력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굉장한 그래도요. 그렇죠. 이 준준형 SUV에서 이 정도의 초중반 중가속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달리려고 만든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는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안정감도 느껴져요. 고속 지금 완전 고속은 아니지만 중가속 정도에서도 전혀 차가 뒤뚱거리거나 흔들림이 느껴지거나 지금 요철도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면 브레이크는 약간 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한번 타보셨을 때? 투싼 풀체인지 이제 브레이크를 보면 이제 좀 타보니까 초기 응답성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출시되는 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초기 응답성은 굉장히 예민하게 해서 굉장히 브레이크가 잘 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근데 그 브레이크나 지속적으로 밟아줬을 때는 끝까지 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잠깐 느꼈는데 초반에 응답에는 딱 하는데 지속적으로 밟았을 때 좀 약간 쑥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데 이게 그나마 이제 차가 좀 가벼워서 그렇지 무거운 차였더라면 좀 더 많이 밟아야 된다는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잠깐 느꼈는데 충분히 그냥 규정 속도 내에서는 브레이크에 있어서 심하게 이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속력을 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나 이럴 때는 약간의 조금 쑥 들어가는 느낌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정 속도 내에서는 별 문제는 없고요. 요즘 현대기아 차들을 보면 규정 속도 내에서 브레이크 응답성은 굉장해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예전 차들 보면 그런 거는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운전 해라. 그렇죠. 안전운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중요한 게 잘 달리고 그 다음에 잘 서야 되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꼭 보는데 현대기아차가 잘 달리는 부분도 이제 이 지금 하이브리드를 제가 타보니까 정말 퍼포먼스적으로 잘 만들었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브레이크 부분도 이제 그거에 맞게끔 조금 더 상향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탈 때는 전혀 브레이크의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너가 있다면 조금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지금 한번 코너를 한번 돌아볼게요. 약하게 코너인데 야 좋다. 아주 심한 코너는 아니지만 살짝 지금 제가 코너를 돌면서 제 팰리세이드가 4륜이거든요 4륜일 때의 느낌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보통 4륜이 아닌 2륜 차들을 탈 때 뒷바퀴가 날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고속에서. 근데 지금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2륜임에도 불구하고 뒷바퀴가 전혀 그런 롤링이라든가 날리는 느낌 이런 거는 못 받았습니다. 물론 조금 더 코너링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약간의 코너링을 좀 속력을 놓고 돌 때는 그런 느낌은 좀 못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이 정말 좋아졌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투싼 이전 3세대를 타셨었죠. 1.7 디젤 DCT였죠? 그거 타다가 이거 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렇죠. 3세대하고 4세대 딱 한 세대 차이인데도 하이브리드가 투싼 하이브리드가 정말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격에 이 준준형 SUV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차가 전 세계에 몇 대나 돼요. 그렇죠. 그런 또 특수성을 갖고 있죠. 이런 신뢰를 이런 편의성과 그러니까 이제 딱 팔릴 수밖에 없는 차를 만든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보면 상품성 강화를 적절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에다가 맞춰서 잘 만들었네요. 가격대도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살 수밖에 없는 가격.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맨날 연구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쯤이면 내가 이 정도 돈을 내고 구매할 의사가 있다. 요 소구점을 딱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기준은 특히 좁으니까 선택의 폭이. 맞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1.6 가솔린과 1.6 이 터보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보통 이제 연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1.6 가솔린하고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한 315만 원인가 31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 300만 원의 차이를 그렇죠, 연비로서 하이브리드가 이게 뽑아낼 그렇게- 가치가 있나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떠세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기준을 굉장히 길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비만으로만 따진다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연비만으로 딸 수 없는 게 이게 네. 주행 질감, 주행 감성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가솔린은 조용하죠. 네. 조용하지만 이 하이브리드만큼 서다 가다 반복했을 때 그런 정숙성을 주지 못하거든요. 이 하이브리드만의 또 감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는 그 가격을 300만 원 정도 네, 차이의 가치가 가치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비로만 따지고 본다면 한 10년 그렇죠, 타야 돼요. 되지 300만 원 되게 큰 돈이기 네네, 때문에. 연비만 놓고 보면은 네. 10년 계산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단순히 내가 이 차가 연비가 좋아서 나 그 300만 원 차이를 뽑아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노답인 거죠. 노답이고 그냥 이 투싼 내에서 하이브리드는 좀 더 다른 차량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고급 차량. 네.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아마 풀업이 3,000 중반, 3,500만 원 정도대로 알고 있어요. 그건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선택지가 3,500 후반이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윗등급인 산타페나 소렌토에서 좀 약간 중간 등급 아래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좀 전에 매니저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주행 질감 그리고 펀적인 요소 하이브리드만의 또 다른 매력을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지만 단순히 나는 연비만 보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겠다 이건 비추인 거죠, 그죠? 네, 그거는 진짜 오래 타셔야 돼요. 300만 원 차이를 하시려면. 가솔린 비교가 이제 나중에 뭐 투싼 N9이 나온다면 또 얘기가 그렇죠. 틀려지겠죠. 그거는 이제 또 운전 펀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재미도 있고. 지금 네. 아마 북미형은 지금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투싼 맞아요. N9이 네, 그죠? 그렇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봤는데 근데 워낙 투싼 풀체인지가 잘 나와서 그런지 N9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네, 네. 네, 뭔가 뭐 파츠나 이런 걸 달리했다는 것 같은데 워낙 기존 모델 자체가 잘 나와서 지금 네. 보세요. 이게 하이브리드 이 중저속 구간에 지금 한번 해볼게요. 부드러움과 토크감. 진짜 변속이 어느 구간에서 되는지를 찾기 못 힘들더라고요. 느끼겠어요. 네. 엔진 개입 타이밍도 찾기 힘들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여기 속도계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밟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속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진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연비도 좋고. 그렇죠. 연비도 16km 이상이니까 괜찮죠. 아마 발끝 신공하시는 분들은 고속 타시면 18km, 19km까지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20초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도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연비라는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이 클러스터 창의 트립에 그렇죠.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마음을 그냥 이렇게 연비 나왔다라는 나의 위안, 본인만의 위안인 거지 절대 그 게이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조속에서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굉장히 정숙하죠. 정숙하기도 하고, 네. 딱 치고 나갈 때 그 토크감도 좋고. 네, 야 운전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딱 끼어들기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네네. 이게 원래 운전을 저도 하다 보면 매니저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간혹 가다가 이 주행을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이제 뭐 그분들이 운전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속도를 같이 가져야지 앞뒤차 간격이 계속 따라서 가는데 그럴 때는 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투싼 풀체인지 지금 하이브리드가
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딱딱딱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여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토크가 뭐 중에 이럴 수 있지만 토크가 일단 높으면요 운전 스트레스가 확 떨어져요.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고속도로나 뭐 이렇게 시내 주행이나 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 딱 끼어들어야 되는데 토크가 현저히 딸리면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계산보다 차가 거기에 쏙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스트레스 크죠. 엄청나죠. 네. 근데 이 정도 토크감이면 제가 원하는 곳에 쏙쏙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마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내가 딱 조 타이밍에 신호 딱딱딱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차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게 참 스트레스를 주죠. 그런 주행들이. 하고 나서 쭉 타보니까 아우 운전 스트레스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정차해 있는데요. 네. 이 턴 시그널 방향지시등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외부 유입선 네. 창문으로. 네, 그 외부 유입선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안에서 없는 건데. 지금 이 상태는 뭐 전기차죠 뭐. 네, 그냥 전기차 같아요. 테슬라 네. 모델 3 탔던 그 느낌이에요. 아무런 진동 없고, 네. 뭐 소음 없고, 뭐 떨림 없고. 네, 지금 방향지시등만 안 넣었다면 정말 그냥 차 시동 지금 꺼졌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야 될, 지금 이렇게 계기판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동이 걸려 있는 걸 알겠지만, 정말 정숙하네요. 이게 가솔린과는 또 다른 또 느낌인 것 같아요. 주행 그런 그렇죠. 실내에서 느끼는 감성 자체가. 그래서 아까 그 연비로만 계산할 수 없다. 그 네. 가격 차이는. 그러니까 연비로만 나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겠다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연비만을 따지면 이제 디젤 네. 타셔야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디젤을 타시는 트러스 게 많이 뛰고 기름값 싸고. 그렇죠. 네. 그게 최고일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는 저도 지금 하이브리드 투싼 풀체인지를 처음 시승하지만 그냥 놀랍다. 준준형 SUV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이런 정숙성과 주행 질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냥 만약에 나는 투싼을 사야 된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원래 리뷰할 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차는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뭐 아니면 차를 처음 모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이 개방감이 좋아요. 이 앞에 전면 시야의 개방감이 요번에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구독자분 한 분이 장롱면허이고 첫 차를 살려는데 투싼 풀체인지 괜찮겠느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달았어요. 이걸 시승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물론 그분이 이제 하이브리드를 하신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투싼 풀체인지의 이런 주행 질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운전할 때 편의성 이런 것들을 그래도 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답변으로. 네, 그냥 본인이 원하는 수준 그 옵션가에서 투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네요. 중저속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게 이중 차원유리가 아니라서 조금 네, 그 부분만 빼면 네네. 솔직히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좀 타보면서 깔 것도 찾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깔 게 없어. 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이중 차원유리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네. 풍절음이나 이게 이렇게 그 정도는 감안해야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소렌토 풀체인지하고 혹시나 해서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소렌토 풀체인지도 아웃사이드 미러가 큰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관에서 이렇게 딱 느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얘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플래그십 타입은 아니에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십 타입은 아니어서 약간의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일단은 뭐 SUV니까 높고 여기 대시보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좀 낮게 저중심으로 낮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면 앞에 본넷 자체가 딱 꺾여 있는데 이 아래 이 도로가 보일 정도로 되어 있어서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하기에도 무난하지 않을까. 쉽게 SUV라고 해서 이게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신차들을 보면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무색하죠. 왜냐면 깜빡이만 킨다면 그렇죠. 이 센서들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맞아요. 뒤에서 차가 온다 삐비빅. 제가 지금 이 신차를 이제 그런
차를 타본 지 이제 몇 년째인데 정확도가 100%더라고요. 깜빡이만 킨다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우리 매점 잘 네. 깜빡이를 항상 키셔야 됩니다. 이게 안 키면은 센서가, 네, 센서가 작동을 안 하니까. 하죠, 그렇죠? 저 백밀러에는 불은 들어오는데, 그렇죠, 불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네. 센서 소리를 알려주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내가 지금 우회전할 네. 거다, 좌회전할 거다를 꼭 네. 깜빡이를 넣어야지 이 차도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네. 얘가 해소를 해주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운전하기 예전보다는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그죠? 뭐 사각지대 네. 뭐 이런 걱정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고 보니까 이 지금 사각지대 등이 빨간색이네요? 네, 그러네요. 보통 현대가 주황, 차 두 대, 차 두 대거나 그런데 네. 약간 벤츠 따라한 느낌인데요? 소렌토도 그래요. 소렌토도 지금 빨간색인가요? 네, 빨간색이 삼각형이에요. 네. 요새 이제 하면서 이게 네. 좀 바뀌고 있는 추세군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예, 아니, 네. 눈이 더 잘 들어와요, 네네. 빨간색이. 솔직히 네네. 주황색은 누가 밤에 보면 방향지시등 켰는 것처럼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좀 약간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보면서 독일의 벤츠나 BMW 빨간색으로 이렇게 떠서 야, 저거 참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투싼 빨간색이네요. 그리고 또 모양도 더 직관적이잖아요. 맞아요. 딱 느낌표에 세모안에. 기존에는 차 두 대 거리 점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보다 이게 더 훨씬 딱 직관적이고. 저것도 디테일하게 잘 했네요. 그럼 이게 지금 앞차가 검은색류라 그런지 제 지금 히딩 라이팅이 딱 앞에 비춰지거든요. 근데 멋있어요. 이게 원래 보통 실내에 타면 외관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관은 내가 상상한 이미지로 지금 내가 달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지금 내가 밖에서 이 차량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가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 차량에 비친 이 히딩 라이트 주간대행 등 모습이나 이 라이트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 앞 차량이 뒷차 저거 투싼이다 단번에 알 것 같아요. 투싼의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이번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싼 내 SUV 중에서도 뭐 첫날 사전 계약이 가장 많이 됐었죠. 10,000대가 넘게 사전 계약이 되고 지금은 아마 30,000대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진짜 인기 있는 비결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승을 하면서. 차가 올 때 한번 깜빡이 켜볼까요? 네? 차가 옆 차선에 올 때? 네네네, 그럴게요 한번. 네,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네, 들어가진 않을게요. 테스트라서. 네네. 또 차들이 안 따라오네요. 먼저 가시면 돼요. 저분한테 우리가 가서 따라가죠. 네. 따라가서, 야. 이런 것도 한번 또 보여주셔야 네. 우리를 다 피해 다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러지? 테스트 하려니까 차들이 다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오지도 않고 다 앞질러 가버리고요. 예. 앞에 소렌토가 지금 막고 있네요. 예. 잠깐 차선을 변경해볼까요? 변경해서 얘를 한번 깜빡이를 틀어볼게요. 그렇죠. 예, 띠띠.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쪽 한번 니로에서 70km라 조금 속력을 다시 줄여야겠네. 자, 니로에서 한번 다시, 야, 가지 마세요. 자, 니로 한번 따라가면서, 네, 요렇게 깜빡이만 틀면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경고음으로 저를 알려줍니다. 네. 이래서 이제 뭐 운전 초보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운전하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저도 스틱 세대인데 이거 기어 바꾸고 막 클러치 누르고 예전에는 네. 면허 딸 때도 남자는 스틱이었죠. 무조건 남자는 스틱이 네. 일종이었죠. 무조건 스틱이었는데 오토매틱 하면 뭐 약 올리고. 약 올렸죠. 야, 그것도 운전면허냐. 네, 그랬는데 요새는 뭐 스틱이 없으니까요, 아예. 이게 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맞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거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연식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라떼는 말이야 이거 요즘 젊은 분들이 싫어하는 건데. 예. 운전은 뭐 이게 내가 정말 차를 타면서 즐길 수 있고 이 실내에서 나에게 힐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정말 차량을 사랑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광고 나오면서부터 네네네. 보면 이제 현대차에서도 광고를 막 이렇게 차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기존 소렌토도 있고 산타페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투싼을 이렇게 많이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잡더라고요. 잡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차박도 유용한 관련 상품들도 어마어마해요. 네, 맞아요. 오픈마켓에 저는 아직 사보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관심도 가고 저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또 광고도 계속 그런 쪽으로 또 컨셉을 잡고 네, 맞아요. 예,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차량에서 머무는 시간이 되게 늘어나고 네. 이게 운전해서 목적지만 가는 네, 그런 네, 이동 수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차 안에서 즐기고 차 안에서 어떤 나의 그런 머무르고 추억을 만들고 네,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기회 되시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하시죠. 해야죠. 저는 그쪽에 네. 또 약해가지고. 저도 뭐 아직 초보라. 요즘에 SUV 사시는 분들을 보면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차박의 관심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많이 높아졌어요. 카페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까지 차박 인구가 많았나? 저 그때 카니발 풀체인지 그거 한번 차에서 눕고 나서 그 영상이 떡상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 차박에 대한 관심도들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차박은 매니아들만 한다 예,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랬고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초보자분들도 다 차박돼요? 또 관련 제품도 많아져서 네, 맞아요. 그래서 카페도 공유해 주시고 차박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내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외관도 차를 선택할 때 중요하지만 이 실내 안에 거주성 공간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는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투싼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스포티지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계속 차가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투싼이 진짜 막 소렌토 넘어가고 막 팰리세이드 막 크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소렌토가 막 카니발까지 가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지만 큰 차량을 탈 때 가장 힘든 게 주차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제 광폭 주차장이라고 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하는데 그 옛날 아파트나 옛날 주차장들을 찾아가면 솔직히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투싼 풀체인지 정도의 사이즈라면 충분히 주차하는 데에도 큰 뭐 스트레스 없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아까 주행 질감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어졌고 실내 공간이 또 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이제 3세대 투싼을 타면서 트렁크 이제 애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면은 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키워서 알죠. 근데 이게 투싼은 위로만 계속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좁아요. 작았죠. 오히려 뭐 승용차가 더 소나타가 더 그렇죠. 많이 실릴 정도로 중형 세단이. 그러니까 투싼이 3세대 투싼은 실리긴 많이 실리는데 위로만 위로만 쌓이니까 이게 짐들이 놀아요. 막 급브레이크가 보면 앞으로 쏟아지고 그렇죠. 위험하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 기저귀 가벼운 거 이런 거는 막 위에 샀잖아요. 무거운 거 밑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4세대 투싼은 많이 실려요. 근데 아까 트렁크 공간을 저도 잠깐 느꼈는데 그 뭐 이런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 산타페 DM 트렁크 공간보다도 좀 더 넓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TM은 아니고 DM입니다. DM 같은 경우보다 그때 봤을 때 느낌보다도 이게 차가 진짜 휠베이스는 솔직히 산타페 DM보다는 얘가 길어요. TM에 비해서 1cm 작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매니저님 얘기했듯이 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투싼 풀체인지 한번 이제 5세대 6세대 정도 되면 소렌토 산타페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도도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회 초년생도 좋지만 4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신혼부부들 4인 신혼부부 아니래도요. 4인 가족 맞아요. 둘 있는 충분해요. 애가 둘 있으면 신혼은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신혼이 아니군요. 그렇네요. 4인 가족 기준에도 애 둘 뒤에 카시트 하고도 여행 갈 때 짐을 충분히 싣고 다 딱송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예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산타페 살 때 그 가족 기준으로 사도 충분히 이 투싼 풀체인지가 커버 가능하게끔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 DM이랑 거의 동급이죠 뭐. 그렇죠. DM과는 오히려 더 넓은 것 같아요. 더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2열도 안 잡으면 2열 레그룸은 확실히 더 넓어요. 현대는 정말 이런 거 잘 뽑아내요. 실내 공간만큼은 세계적이죠. 현대 기아가 같은 차가 오히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실내를 더 잘 뽑으니까 이거 하나는 진짜 인정해 줄 만합니다.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제
시트 두께를 줄이고 네, 그렇죠, 문짝의 그렇죠. 두께를 줄이고 네, 그런 같은 부분도. 공간에서 실내를 넓히려면 네, 근데도 이제 뭐 이렇게 3세대 플랫폼 또 적용하면서 네, 그렇죠. 저중심 설계로 하면서 그리고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고속 안정성 잡아주고, 정면 충돌했을 때 스몰 충돌하는- 오그랩, 그런 거 충돌하는 충돌해주고, 잡아주고. 그러니까 안전성도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연비도 또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칭찬할 건 해야죠. 네, 칭찬할 건 해야죠. 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초기 거람만 좀 없었으면 네. 그게 항상 이제 좀 발목을 늘 신차 나올 네. 때마다 이렇게 자꾸 굴려 나오는데 들어갔다가 그런 나오고. 것만 현대기아가 네. 잡으면 정말 무섭게 성장하잖아요.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차 정말 진짜 잘 만들어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드는데 이 초기 거람 때문에 늘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아마 현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현대기아차도.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다도 역량을 더 투자할 거고, 투자비도 아마 더 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좀 한 30-40분 정도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매니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보통 이렇게 시승하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이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변속이 아까 우리 매니저님 얘기했듯이 변속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변속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만약에 사는 거가 어떤가요? 라고 만약에 도도티브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강추입니다. 일단은 가격대는 솔직히 좀 3천 중반이면 풀업이면 세기는 한 가격이긴 하지만 그만한 또 재미를 느껴주게 하는 차량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오늘 몰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귀가 익숙해지잖아요. 풍절음, 바닥노면 소음, 정숙해요. 이 정도면. 거의 제 팰리세이드가 지금 1열 윈도우가 이중접합 차음유율이거든요. 근데 그 풍절음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거기다 이제 엔진까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더 정숙하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딱 탔을 때, 아까 제가 소렌토 풀체인지를 1열 비교해드리고 투싼 풀체인지 1열을 비교해드렸을 때, 딱 탔을 때의 공간감 느낌은 확실히 소렌토 풀체인지가 넓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투싼은 조금 그래도 커졌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이렇게 아담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투싼 옵션이 충분히 넓죠. 넓은데 차 급이 아예 틀리니까. 급이 틀리니까 솔직히 비교하는 게, 얘는 스포티지를 갖고 왔었어요. 그렇죠. 맞아. 스포티지를 갖다 놨어야 넓어진 되는데. 거죠. 엄청 넓어졌죠. 공간감이 엄청나요, 지금 3세대 투싼에 비해서.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다 보니까 워낙 큰 차를 타고 있다가 이걸 타니까. 근데 소렌토는 좀 솔직히 팰리세이드하고 그렇게 큰 이질감을 못 느꼈어요. 지금 투싼 풀체인지는 아담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맞아요.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오버스펙이에요, 오버스펙. 오버스펙이죠, 원래. 원래 이 준준형에서 이 정도 사이즈 나오면 반칙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반칙인 건데. 얘를 비교하려면 이제 스포티지를 갖다 놔서 이제 비교하고 3세대 투싼 데리고 와서 비교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넓어지긴 했어요. 넓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깔 걸 차야 되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무리수를 던졌어요, 지금. 급이 다른 차. 급이 다른 차과 비교하는. 이제 욕먹습니다. 이러면 이제 구독자님 이 댓글 달죠. 아니, 이 자동차 유튜버라는 사람이 체급 다른 것 같다 놓고선 차 사이즈를 비교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소리도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를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잔상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깔 걸 찾다 보니까 결국 무리수를 던졌네요. 근데 하여튼 정말 좋아졌어요. 오버스펙이죠. 오버스펙이고. 이 정도면 진짜 4인 가족에게는 충분한 스펙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진짜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거 없는 거. 이 차급을 넘어서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버스펙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공간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워낙 도현님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큰 차를 타서 그런가 봐요. 자꾸 거기다 비교하려고 하네. 제가 이제 3세대 투싼도 이제 소유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특히나 전 세대를 모셨던 분이 딱 보셨을 때가 그럼요.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물론 이게 투싼 풀체인지가 요번에 이렇게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정말 완전하게 파격적으로 변신해서 나오면서 솔직히 기아의 이제 스포티지 풀체인지도 내년 6월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또 되게 사뭇 궁금해져요. 그렇죠. 이게. 좀 기간이 좀 기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기간을 좀 지켜보면서 풀체인지의 또 장점을 얘기하면 네. 현대는 수납 공간을 참 잘 만들어요.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네. 콘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봐도 네. 이게 깊이감이 상당해요. 나 이거 보고 깊이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 보고. 콘솔을 하면은 네네. 정말 이게 용도를 잘 쓸 수 있고. 네네. 지금 카니발이 차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카니발이 타보셨죠? 탔죠. 콘솔 굉장히 조그매요. 작아요. 그 차가 그렇게 큰데. 네, 맞아요. 물론 이제 깊이도 안 깊고. 뒤에 확장형을 안 넣으면 조금 깊어지긴 네. 하는데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작죠. 이 뒤에 2열에서 콘솔 슬라이딩을 빼고 차라리 깊고 그거를 넓게 맞아요. 만들어줬으면 저희가 2단으로 거치를 해서 쓰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실사용 범위가 넓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많이 카니발은 쓰는데 약하더라고요. 몇 개 넣으면 꽉 차요. 네. 카니발. 낮아요. 네. 그 카니발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차량이 큰 거에 비해서 수납 공간들이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들이 눈에 보였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 네. 앞에 콘솔도 보세요. 우와. 콘솔이 더 커요. 크다. 깊고 넓고. 네. 카니발 좁아요. 얘 진짜 오버스펙이네. 얘 투싼은 얘, 정말 그 공간은 오버스펙이에요, 진짜. 야, 얘 진짜 잘 나왔네. 진짜 상품성이 이런 좋네요. 불필요한 공간을 다 없애고 최소화했네요. 꼭 필요하게 해서 더 공간을 더 잡은 거예요. 다 보면 이거는 좀 어떠세요? 여기 각도를 줘서 좀 더 낫더라고요. 손을 올렸을 때? 네, 소나타도 버튼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보면 얘는 평평하잖아요. 맞아요. 얘는 네. 각도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더 작동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속기 있는 부분이 이제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네네. 얘는 약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굴곡이 있고 뚝 떨어지잖아요. 네,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손을 올리고 있을 때 얘가 를 거치하고 네. 작동하기가 네, 이렇게 작동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 앞에 같아요. 버튼들도 그렇죠. 훨씬 편한데 저는 이제 다이얼식이냐 버튼식이냐 하면 저는 다이얼식을 선택할 것 같아요. 대부분 유튜버 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버튼식보다는 다이얼이 훨씬 조작도 이게 왜냐면 잘 직관적이고 되고, 네. 이게 한 며칠만 타면 익숙해지면 안 봐요. 안 보고 맞아. 네. 볼 근데 필요가 없거든요. 버튼은 저도 아직 요새 보거든요, 계속. 그리고 안 봐도 되는 게 네. 뭐냐면 소리로 또 알려주거든요. R은 띵띵 소리가 네. 나니까. 그러니까 우측은 무조건 드라이버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맞아. 버튼식은 아직도 눌러요, 아직도. 맞아, 저도 보면서 팰리세이드인데 네. 아직도 보면서 누르고. 그래서 지금 타신 지 지금 거의 1년은 안 됐고 안 한 됐죠? 7, 8개월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 정도 아직도 됐죠? 주차하실 때 보시죠. 봐요. 타이어는 보름만 네. 넘어가면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좀 버튼식과 다이얼식의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도 그냥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제조 단가도 낮추고. 아니 제네시스는 근데 제네시스하고 나누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제네시스는 근데- 다이얼이잖아요, 지금. 근데 기아는 낮은 급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현대기아인데 통일하면 그러니까. 제조 단가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많이 쓰게 나눴을까요? 되면 제조 단가 떨어지고 그 제조 단가 떨어진 걸 또 고객한테 돌려준다면 맞아요. 또 좋지 않을까요? 건설적으로 그렇게 쓰면 더 좋을 텐데.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니 이왕이면 현대차도 현대기아에 묶어서 다이얼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버튼식을 고집을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다이얼식이라고 하면 뭐 이거 과감하게 바꿀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 스티어링 휠 쪽에 있거나 아니면 아반떼는 보면 이쪽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투싼은 지금 여기 변속기 앞쪽에 있어서 괜찮네요. 이것도 사용하는 기에 오히려 이쪽에 있는 것보다 변속 바꾸다가 살짝 이렇게 밀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버튼식 그 기어 타입 중에 투싼이 가장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각도가 모든 엄청 것들이 신경 쓴 게 보여요. 뭐 집중돼 있잖아요. 여기. 그렇네. 소나타 때문에 막 다 떨어져 있고 네, 떨어져 있으면 또 막 이거 누르고 막 이렇게 또 왔다 갔다 손이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얘는 다 모아놨어요. 그렇네.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다 그러니까 콘솔에 팔을 걸치고 다른 데 손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 익숙해지기만 하면 네. 여기서 모든 조작들이 버튼들이 조작이 가능하네요. 참 요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네요. 네.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런 거 이제 집중적으로 네. 보면 네. 생각을 많이 했구나. 진짜 드라이브 모드 바꾸기가 되게 쉬워요. 여기서 네.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니까.
네, 투싼은 현대차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소나타는 지금 K5에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나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디자인이 K5 워낙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디자인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뭐 다른 거 이러면 솔직히 이제 현대 기아차 하면 소비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껍데기만 다르고 안에 스펙은 다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극명하게 나뉘는데 K5 풀체인지가 워낙 이쁘게 디자인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소나타가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판매량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투싼도 뭐 압도적이죠. 디자인이. 네, 투싼도 압도적이어서 네. 스포티지가 한동안은 고난의 연속일 것 같아요. 풀체인지 6월 풀체인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현대기아 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가 뭘까요? 스포티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스포티지 풀체인지. 스포티지가 네. 풀체인지 아니라 스포티지 전체. 그렇죠. 스포티지 누적 전체에서 판매량. 누적 판매량이. 누적 판매로 보면 스포티지는 의외로 네. 해외 솔직히 몇 배예요. 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포티지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 쓰고 나오겠네요. 네네.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의 니즈도 파악을 해서 아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만 보고 선택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연비에서 차이나는 인스퍼레이션에서 가격 차이나는 300만원을 메꾸기에는 솔직히 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가 몰면서 느꼈던 재미난 펀적인 요소,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생각을 한다면 하이브리드는 그 외적인 요소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비만 보고 선택하시기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중저속에서의 가속감이라든가 주행 질감, 정숙성, 재미난 펀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다면 도드튜브인 저는 강추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연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 나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차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상품성 자체는 이게 준준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극대화됐습니다. 진짜 상품성 자체가 공간성부터 시작해서 주행 질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운전 편의상 안전사양 정말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손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도 수납 공간 넓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하우징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투싼 풀체인지에서 하우징 없는 그 풀 디지털 클러스터보다 이렇게 하우징이 있는 게, 물론 클러스터 자체는 풀 디지털 이쁘지만 여기 하우징이 있는 부분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실승을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